우리는 이미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 신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꼭 보고 싶어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잖아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고고학자, 역사가, 탐험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전설도, 동전도, 로마인들이 그녀를 유혹자이자 바보로 묘사하기 위해 남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시신, 그녀의 무덤이 말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 영원한 안식을 택한 곳, 세대마다 나름의 설이 있었다. 바다가 그녀를 삼켰다. 로마인들이 그녀를 파괴했다. 시간이 그녀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녀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녀가 사막 모래 아래 너무나 기묘하고 의도적이며 무시무시해서 발견한 과학자들조차 열어봐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던 구조물 안에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떨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팀이 단순한 무덤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지하 세계와 직접 연결된 리듬으로 고동치는 구조물, 지하 1.6km 가까이 뻗어 있는 터널을 발견한 것입니다. 천장은 별로 장식되어 있고 벽에는 경고문이 빼곡히 적혀 있는 방,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검은 화강감관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관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담긴 것은 발견이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 이야기는 클레오파트라 7세의 유골이 마침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왜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삽이나 위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소련의 지질조사팀은 알렉산드리아 서쪽 약 48km 떨어진 사막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찾고 있던 게 아니었다. 석유를 찾고 있었다. 센서와 시추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석회암 능선 근처 어딘가에서 그들의 장비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진 소음도 아니었고 지질 단층선도 아니었다.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규칙적인 신호였다. 42초마다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반복되는 진동이었다. 소련군은 그곳을 기록하고 좌표를 표시한 다음 아발 나파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랍어로 숨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그 지역에 석유가 없다고 보고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끊겼다. 냉전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파일, 숨 쉬는 사막에 대한 그 이상한 메모 하나는 30년 동안 기록 보관소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란 이런 것이다. 그냥 묻어둘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당신에게는 같은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모래 아래의 형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위성 영상 기술은 사막 모래 40피트, 약 12m를 뚫고 열 신호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 민감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 전 소련이 사용을 포기했던 석회암 능선을 향해 위성을 돌렸을 때 모니터에 나타난 모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표면 아래의 열 분포는 불규칙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하학적이었다. 직선, 완벽한 직각, 그리고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배열된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들이 모두 지하 12m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바람은 직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모래가 움직인다고 완벽한 대칭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것이다. 연구원들이 모든 열 데이터를 디지털 격제에 겹쳐 지하 구조물의 전체 윤곽을 추적했을 때 드러난 모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집트 학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앙크였다.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하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복합단지 전체는 고대 이집트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모양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들의 열쇠는 아무렇게나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시스 여신과 연관되어 온 고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이집트를 통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시스 여신이라고 믿었다. 단순히 여신을 숭배하거나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이시스의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석상에서 이시스처럼 차려입었고 이시스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새로운 이시스라고 칭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클레오파트라이고 영원히 머물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이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시스의 거처를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 모양을 한 곳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 정보는 흥미로운 것을 넘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대부분의 발견은 과학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캐슬린 마르티네스는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형사 변호사였으며 클레오파트라의 사라진 무덤에 얽힌 미스터리를 마치 억울한 유죄 판결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접근했다. 그녀는 증거를 살펴보고 모순점을 발견한 후 실마리를 하나씩 잡아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이론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며 지진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중에 잠겨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마르티네스는 그 내용을 읽고 반박했다. 그녀의 주장은 단순했지만 결정적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일을 운에 맡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뛰어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9개 국어를 구사했고 군대를 지휘했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크 안토니우스 그리고 로마 원로원 전체를 수십 년 동안 능수능란하게 따돌렸습니다. 그런 여인이라면 홍수에 잠기거나 적들에게 독을 당할 수 있는 무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숨겨진 곳, 보호받는 곳, 로마 정복자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그녀가 바로 그런 곳을 찾았다고 믿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알렉산드리아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사막 능선에 있는 타포시리스 마그나라는 유적지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이집트 당국에 제시했고 당국은 그녀에게 발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벽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굴팀이 흙과 모래의 첫 층을 제거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신전의 외벽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 신전의 세부적인 모습은 즉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신전은 죽음의 신이자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마르크 안토니우스가 환생했다고 믿어지는 신인 오시리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죽음 속에서 함께 있는 모습은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이 멈춰선 것은 벽에 새겨진 비문 때문이었습니다. 비문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다른 쪽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 있습니다. 두 언어가 같은 내용을 나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맥락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거의 300년 동안 그리스 왕족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분리했고 궁정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으며 자신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3세기 동안 그 누구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만은 예외였죠. 그녀는 자신의 왕조에서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이자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소 8개 이상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스어와 이집트어 문자가
어느 한쪽을 압도하지 않고 동등하게 나타나는 신전을 발견한 것은 돌에 새겨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레이더는 그들의 발밑 바로 아래에 훨씬 더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마일 길이의 숨겨진 길. 사원 바닥에서 43피트 아래 지표 2가. 레이더는 팀이 완전히 파악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곳은 방도 아니었고 매장 갱도도 아니었다. 터널이었다. 바위를 깎아 만든 통로가 한쪽 방향으로 300피트, 약 200m 넘게 뻗어 있었다. 약 1.6km에 달하는 단단한 안반을 손으로 깎아 만들고 벽은 유리처럼 매끄럽게 다듬었으며 천장은 현대 구조 엔지니어들이 기하학적 기적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아치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크기를 가늠해 보자면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공학적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리스의 유명한 우팔리노스 터널은 길이가 약 3,000피트입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거의 800m에 달했고 한 세기 후에 지어졌으며 2000년 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원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벽에는 두 언어로 앙크라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새겨져 있었다.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곳은 배수로도 아니고 군사 탈출로도 아니었다. 모든 세부사항이 의식용이었다. 매끄러운 벽, 완벽한 아치, 반복되는 비문까지. 이곳은 장래 행렬을 위한 길이었고 산자들이 도망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도록 설계된 길이었다. 터널은 북서쪽으로 이어져 해안을 향해 굽이굽이 뻗어나가다가 결국 지중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기 1세기에 이 해안선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여 땅의 일부가 가라앉았다. 터널의 일부는 물에 잠겼지만 전부가 잠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수가 더 이상 진행을 막지 못하게 되기 전에 연구팀은 터널이 원래 어디로 이어졌는지 발견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무엇이 나왔을까? 주 터널에서 뻗어나온 측면 방들은 물에 잠겨 어둡고 2000년 동안 봉쇄되어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팀이 진흙 속에서 발굴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우선 동전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조된 수십 개의 동전에는 클레오파트라 7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미화된 완벽한 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동전에는 뚜렷한 코와 턱을 가진 여성이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권위적인 표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조된 정치적 도구였으며 누군가가 이 동전들을 터널 안으로 가져와 봉인해 놓았습니다. 동전 옆에는 조각상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고의적으로 훼손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코는 부러지고 눈은 떨어져 나갔다. 시간이나 물에 의한 침식이 아니었다. 로마인들이 역사에서 누군가를 지우고 싶을 때 체계적으로 자행했던 것과 같은 계획적인 파괴였다. 그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은 곧 기억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로마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신성한 물건들, 즉 여왕의 동전과 흉상, 그리고 상징물들을 모아 군단이 도착하기 전에 땅속에 숨겼습니다.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든 간에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 미라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매장되지 않았다. 각각의 미라의 입안에는 금으로 만든 혀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오시리스 신화에서 직접 유래한 의식이었다. 저승에서 영혼은 42명의 심판관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황금혀는 죽은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누군가를 둘러싸고 일부러 이곳에 묻힌 고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터널이 좁아졌다. 레이더에는 앞쪽에 밀폐된 벽이 보였고
그 벽 뒤에는 센서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곳은 뜨거웠다. 존재해서는 안 될 방이었다. 벽은 화강감으로 되어 있었고 강화되어 밀폐되어 있었으며 팀은 그 벽을 뚫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블록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뒤에 공기가 터널 안으로 빠져나가자 아무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뜨겁고 금속성 냄새가 났다. 오존 냄새와 함께 뭔가 오래된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냄새가 섞여났다. 그들은 구멍을 통해 손전등을 비췄다. 빗줄기가 천장에 닿자 그 순간 터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방의 천장은 고대 세계에서 금보다 값비싼 짙은 푸른색 돌인 청금석으로 덮여 있었다. 그 돌은 아프가니스탄 산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천장 전체를 덮을 만큼의 양을 구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았다. 2000년 전 밤하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 별자리 지도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여신 이시스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오시리스의 시신 위에 서 있고 금박이 그녀의 손을 별들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중앙에 묘사되어 있다. 그곳은 부활의 장면, 아내가 남편을 죽음에서 되살리는 장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통치 전체를 구축했던 바로 그 신화의 현장이었다. 천상의 천장 아래 벽은 그 깊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열에 의해 융합된 검고 유리 같은 수지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벽에는 급하게, 거의 절박하게 새겨진 듯한 들쭉날쭉한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단결을 방해하면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바닥 가까이 수백 년 묵은 그 으름 아래 거의 가려진 곳에는 왼쪽 눈에서 피가 떨어질 것이다. 방 중앙에 녹인 돌로 만든 단상 위에는 2개의 돌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사이에는 나선형 무늬가 새겨진 청동 원통이 있었고 그 표면에는 눈 모양의 조각과 그 아래 물방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닥은 42초마다 진동하고 있었다. 마르티네스는 방을 둘러보았다. 플랫폼을 바라보았다. 벽에 적힌 경고문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플랫폼을 잘라내라고 명령했다. 검은 화강암 상자 안에는 석관이 있었는데 이 석관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된 하나의 검은 화강암 덩어리를 깎아 만든 후 납과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수지로 밀봉했습니다. 뚜껑 하나만 해도 무게가 수톤에 달해서 들어 올리려면 크레인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관 내부가 움직일 때마다 압축된 가스가 마치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다. 50년 전 소련이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 볼 나파스, 즉 숨 쉬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관 내부는 이미 따뜻한 주변 방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안에는 금실로 수놓은 아마포로 감싸인 2 인물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포는 단단한 껍질처럼 굳어 있었다. 장례용 가면은 천에 녹아들어 나란히 있는 2 얼굴의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청동 원통이 방의 진동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진동하고 있었다. 그 남성 형상은 의례적인 변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가슴이 열리고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휘어졌으며 심장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수지와 수은으로 굳어진 덩어리가 채워져 있었다. 이것이 일종의 의례적인 권력 이양이었는지 아니면 더 어두운 의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보존이라기보다는 변형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 여성의 모습은 달랐다. 그녀는 작았다. 그녀를 감싼 붕대는 매우 정교했고 누군가 정성을 다해 짠 것이 분명했다. 가슴을 덮은 아마포 위에 일반적인 매장 방식에서 하트 모양 펜던트를 놓는 자리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이시스 여신의 금빛 조각상이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밀폐된 공기에 노출되어 검게 변한 손목에는 뱀이 머리를 치켜들고 송곳니를 앞으로 내민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한 모든 고대 기록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 그녀는 독사, 즉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다. 마르티네스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바로 그녀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승리의 기운이 감돌지 않았다. 바닥은 점점 뜨거워졌고 진동은 더욱 강해졌다. 청동 원통들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공기에서는 구리 냄새와 함께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났는데 계측기들은 그것이 위험 물질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미라들은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의해 방해받은 듯했다. 침묵의 원. 석관 뒤편에는 좁은 통로가 안반 속으로 더 깊숙이 굽어 있었다. 일행은 여기까지 왔다.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 통로는 완벽한 원형의 방으로 이어졌다. 금도 그림도 어떤 통치자의 위대함을 기리는 비문도 없었다. 방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돌담이 깎여 있는 벽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각 벽감 안에는 해골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총 36개, 남자 12명, 여자 12명, 아이 12명, 모두 완벽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모든 해골은 방의 중앙을 향하도록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었다. 각각의 눈구멍에는 금가루가 뿌려져 있어 손전등 불빛을 받아 마치 수십 개의 감시하는 눈처럼 반사되었다. 중앙의 낮은 받침대 위에는 2개의 청동잔이 노가 하나로 합쳐진 물체가 놓여 있었다. 안쪽에는 말라붙은 검은 잔여물이 남아 있었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그것이 인간의 혈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골 위에 새겨진 글귀는 방 전체를 끊김없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로를 지키고 균형을 유지한다. 해골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모든 해골의 아래턱이 제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의뢰 행위였다.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침묵시키려는 의도였다.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희생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초월하여 무언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확하게 이곳에 배치되어였다. 원형방에 설치된 전자기 센서의 신호가 복합시설 내 다른 어느 곳보다 높게 치솟았다. 그 신호는 42초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마르티네스는 자신이 줄곧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은 무덤이 아니었다. 무덤은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지하 1마일, 약 1.6km에 걸쳐 뻗어 있는 터널. 위에서 내려다보면 앙크 문양을 이루는 기하학적 구조, 장내 행렬을 묘사한 비문, 청동 원통에 매달린 미라들, 그리고 침묵하는 파수꾼들의 원형,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올바른 기하학, 올바른 의식, 그리고 올바른 인간적 요소들을 통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보존하는 구조물을 말입니다. 우주의 균형을 유지했다. 저승이 현세로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주변에 영적인 엔진을 구축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엔진은 2000년 동안 조용히 가동되어 왔다. 오늘까지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될까? 윙윙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을 압박하는 느낌, 혀끝을 간지럽히는 느낌, 눈 뒤에 무거운 짐을 얹은 듯한 느낌이었다. 마르티네스는 즉시 방을 밀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팀은 재빨리 원형방을 지나 열린 석관을 지나 화관감 벽의 틈을 통과하고 4000피트 길이의 행렬 터널을 따라 내려가 외부 방과 진흙, 동전, 부서진 조각상들을 지나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다. 입구를 봉쇄했다. 사막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조용한 정도가 아니었다. 고요함 그 자체였다. 마치 정전 후 방안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수많은 소음이 배경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처럼
42초 간격에 맥박이 사라졌다. 숨 쉬던 곳이 숨을 멈춘 것이다. 마르티네즈는 모래 위에 서서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것을 쫓는데 수년을 바쳤다. 뛰어난 여왕이 실종자로 기록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변호사였던 그녀는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녀의 믿음은 옳았다. 그녀는 마침내 여왕을 찾았다. 그 침묵 속에 서 있던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답을 원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벌을 받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이집트의 오후 햇살 아래 서 있던 그들 모두가 이해했던 것은 그들이 들어온 곳은 탐험을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2000년 동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의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해왔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발굴 과정에서 과학자팀이 그곳에 들어가 본긴을 뜯고 관을 열고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모든 구성 요소를 분리해버렸다. 그 장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었던 질문, 현장에 있던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무언가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장치가 이제 깨졌으니 그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2000년 만에 여왕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이유로 봉인되어 있던 문을 연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고고학이 발굴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묻어버리려는 발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